이 포스트 카디오 풀모나리 바이패스 이 기간 동안에 이제 이런 과정에서 이제 위닝에서 또 ICU에 이제 트랜스포트까지 해서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CPB는 이제 종료하기 전에 이제 이 어떤 그 코어 템퍼처가 나소파링지알이라던가 아니면 블래더에서의 온도가 이제 36도씨 이상이어야 하고, 만약 36도씨 미만의 온도에서 이제 CPB가 중단이 되게 되면 이제 중환자실에서 이제 리바운드, 이제 하이포서미아가 발생할 위험이 이제 증가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나소파링지알의 온도는 이제 수술 후에 이제 중추신경계 기능장애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제 환자에서 측정되는 온도가 이제 37도씨 이제 이를 넘으면 안 되고, 여기서 이제 물의 온도도 이제 조절이 이제 필요하게 될 겁니다. 이 나소파링지알 템퍼처를 사용해서 이제 이 하이퍼서미아를 방지를 하고, 그다음에 렉탈이라던가 이제 블래더 이 온도를 이제 사용을 해서 이 적절한 이제 리워밍을 보장하는 것이 이제 가장 안전한 이 테크닉이 될 겁니다. 요즘 이제 폴리의 이제 온도계가 측정이 되는 거를 같이 이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온도 관련돼서 이제 그 어떤 온도가 만약에 37도가 올라가는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알람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이제 사용을 해서 너무 많은 온도가 올라가지 않도록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고, 너무 이제 또 급작스러운 온도의 상승은 또 피해야 됩니다. 만약에 뭐 이 다이섹션이라던가 뭐 이런 그 수술을 진행을 할 때 이 혈액과 이 물의 온도 이 차이가 이제 크게 너무 많이 차이가 나는 이런 문제는 이제 결국에 이제 가스의 이제 엠볼리즘이 발생을 해서 이제 이 가스가 이제 혈액 밖으로 이 적혈구 내에서 이제 가스가 혈액 밖으로 나오게 되면서 이제 엠볼리즘의 형성을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이제 이 체온을 올리는 과정이 상당히 긴 이유도 그런 원인들 때문에 이런 그런 문제들을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시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위닝 과정에서는 이제 라이트의 이제 벤트리클의 펑션이라던가 뭐 랩트도 마찬가지고, 이 볼륨의 이제 스테이터스를 직접 평가하기 위한 이 심장의 이제 이 비주얼라이제이션과 그 다음에 룰아웃 이제 에어를 어떤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이 TE를 이제 사용을 해서 CPB를 종료하기 전에 또 이제 판막 및 이 벤트리큘러 펑션, 그럼 이런 걸 액세스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게 됩니다. 이거는 거의 뭐 지금 모든 병원에서 사용을 하게 됐고, 이 CPB 운영 과정이라던가 아니면 CPB에서 이제 포스트 이제 카디오 풀모나리 바이패스 과정에서도 이 심장의 이제 기능, 그다음에 뭐 판막의 기능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면서 이제 위닝하는 관계에서도 볼륨이라던가 이 볼륨의 스테이터스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너무 많은 볼륨은 또 이제 이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고 이제 심장의 또 펑션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TE가 이제 유용하게 사용이 될 수 있고, 이 프리로드가 증가한다는 거는 결국에 이제 심장에서 이제 산소의 공급이 증가를 한다, 이 소모량 BO2가 증가를 한다는 겁니다. 이 BO2를 너무 많이 증가를 시키면 이거 맞는 이제 DO2가 공급이 되지 않는다면 또 이제 심장에도 무리가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이제 그런 관계를 잘 설정을 해야 되고, 이 첫 번째 시도 CPB 터미네이션을 시행하면서 이제 첫 번째 시도에서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좋고, 두 번째, 세 번째 이제 자꾸 연장이 된다면 또 계속 갈수록 이제 이 CPB를 터미네이트 하는데 문제가 될 수가 있고, 이 CPB 터미네이션 전에 모든 이제 센트럴 비너스 프레셔 이 파라미터를 이제 최적화 이제 해야 되고, 뭐 제로잉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말할 수도 있는 거고, 이 벤트리큘러 펑션이 이제 현저하게 저하된 이 환자의 경우에는 이 예방적으로 이제 이노트롭스를 이제 고려해야 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체온이 다 올라가고 이제 CPB 위닝 단계에서는 이제 마취과 교수님 선생님들께서 미리 이제 약을 다 준비를 해놓고 이제 스타트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제 뭐 그 이노트로피라든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뭐 바스 컨스트릭터라든가 뭐 바스 다일레이터, 혈압이 높다 하면 바스 다일레이터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준비를 해놓고 그 상황에 맞게 이제 시행을 하게 되고, 이 프로타미는 이제 심장이 이제 CPB로부터 이제 성공적으로 이제 완전히 이제 멈췄을 때까지 이제 투여돼서는 절대 안 되고, 이 CPB 이제
디스컨티뉴에이션 후에는 이제 어떤 그 스트러글링 하는 심장이 되게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하는 이런 심장은 CPB가 다시 이제 또 이제 다시 또 시도될 수 있는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항상 이제 CPB를 완전히 위인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심장의 상태를 계속해서 체외순환사도 마찬가지로 지켜봐야 됩니다. 이제 모니터를 이제 볼 수밖에 없는데, 그 다음에 모니터 TE, 그 다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확인을 하게 되고, 모니터에서도 이 심장의 볼륨이라던가, 그 다음에 혈압, 그 다음에 뭐, 라디알 아테리에 보통 들어가 있으면 라디알 뭐 피모랄 아테리라던가, 그 다음에 뭐 PAP, 그 다음에 CBP, 뭐 하트레이트,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다 생각을 해서 심장에 지금 볼륨이 많은지, 적은지, 아니면 이 심장의 컨트랙틸리티가 떨어져 있는지 이를 이제 심폐기도 계속해서 확인을 해서 지켜보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시 또 돌릴 수 있기 때문에 심폐기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그 설치 상태가 완전히 이제 그러니까 뭐 스킨을 닿는다든가 이러기 전까지는 절대 치워서는 안 됩니다. 이 바소플레직 신드롬의 경우에는 이런 것도 이제 심폐기 이후에 가장 많이 발생을 할 수 있는 게 바소플레직 신드롬인데, 이 로우 아트리얼 프레셔이고, 이 결국에는 SBR 자체가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바소플레식 신드롬이, 그래서 이제 카디악 아웃풋 자체는 상당히 많이 늘어나게 되는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상보다도 높은 이제 카디악 아웃풋이 형성이 될 것이고, 그다음에 노멀 이 라이트 사이드 필링 프레셔, 그리고 이제 이 프레셔 세라피에 이 리프렉토리 되는 이 로우 시스테믹 베스큘라 레지스턴스의 특징으로 이제 하는 이제 심각한 형태의 이 CPB 후에 혈관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일반적으로 이제 체외소나 심폐기 CPB 과정에서 사용될 수 있는 바소 컨스트럭터들은 가장 뭐 페닐레프린이 이제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뭐 네피네프린도 이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소프레신도 뭐 사용을 하게 되는데, 가장 이제 이런 문제 됐을 때는 이제 바소프레신을 이런 이제 SBR이 너무 낮은 환자들, 이 민PP가 잘 유지가 되지 않는 환자들에서는 이제 바소프레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해서 이 바소플레직 신드롬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것도 안 된다 그러면 뭐 메틸렌블루라든가 여러 가지 약들을 또 사용을 해서 이거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CPB 과정에서 이 바소플레직 신드롬이 발생할 수 있는 가장 심각한 형태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도 이제 체외순환의 이제 환자의 체액량을 좀 많이 강조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이 체액량의 구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CPB 과정에서 좀 잘 조절을 해 주어야 됩니다. 심폐기는 에올틱 캐놀라, 이 에올틱과 그다음에 비너스에 연결이 돼서 그냥 순환을 시킨다는 그런 단순한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결국에는 우리가 환자의 체액량 자체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환자의 구성하고 있는 이 체액량을 정확하게 이 체외순환사가 이해를 해야지 그거에 대해서 해결을 해줄 수가 있고 어느 정도 교정이 가능합니다. CPB 동안. 근데 그렇지 않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런 체액량의 변화는 그 환자가 가지고 있는 이제 질병에 따라서가 바뀌는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질병이 있을 겁니다. 카디악 아웃풋 자체가 떨어지는 질병들이 있을 건데,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제 전신의 이제 부종이라던가 아니면 어떤 그런 로컬라이즈드하게 부종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환자를 충분히 이제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체외순환을 운영을 해서 어떤 방향으로 이제 가야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결정을 하고 그거를 해결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CRF 환자의 경우에도 그냥 이런 환자들은 이미 이제 글로벌라이즈하게 전신에 부종이 발생을 하고 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노폐물 이런 것들이 이제 신장을 통해서 빠져나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환자들은 거의 이제 투석의 개념으로 해서 체외순환이 끝날 때부터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계속적으로 이제 투석을 헤모필트레이션을 통해서 이제 컨벤셔널하게 이 헤모필트레이션을 계속해서 진행하는 편입니다. 저의 경우에는. 그래서 여러 가지 인플라메이션을 일으키는 어떤 메디에이터라던가 이런 것들을 다 제거를 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당연히 이제 포타슘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제 심장 수술에서는 이 카디오플레지아의 가장 큰 주성분이 이제 포타슘, 가장 중요한 성분이 포타슘이기 때문에 이 지속적으로 포타슘이 주입이 되게 되면 이게 빠져나갈 때가 결국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신장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헤모필터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빼주고, 많은 양의 카디오플레지아가 들어가다 하더라도 이 정상적으로 일렉트로라이트를 유지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좀 이 체해순환 운영 과정에서 찾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속 교육이 돼야 되고, 그냥 체해순환은 그냥 돌리면 된다 이런 생각은 절대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CPB 후에 이제 이 하이폭시미아의 평가에서 이제 어떤 페이턴트한 이제 포라멘 오발, 이 PF를 통해서 뭐 라이트라던가 레프트 션트가 발생할 가능성을 고려를 해야 되고, 이 T로 이제 평가를 이제 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수술 아니라도 뭐 여러 가지 뭐 판막 수술하면서도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야 되고, CPB 이후에 이제 투석이 필요한 신기능 장애는 사망률이 거의 이제 8배까지 이제 증가시키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어떤 이런 그 키드니에 문제가 있어도 뭐 CRF 환자라던가 이런 환자들을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괜찮았던 뭐 ARF 환자들도 마찬가지고, 이런 환자들도 이제 CPB 운영 과정에서 충분하게 이제 혈압을 유지를 해주고 이 소변이 나올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그 CPB에서 운영을 해주게 되면 ARF 환자라 하더라도 이 체외순환 후 CPB 후에는 이제 소변도 잘 나오는 그런 거를 많이 이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체외순환이라는 자체가 이제 여러 가지 이런 거를 얘기를 하는 이유가, 이 체외순환 자체가 여러 가지 이제 문제를 일으키는 하나의 큰 그 어떤 그 소스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최소화시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쩔 수 없이 수술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수술을 위해서 사용을 하게 되는 거지만, 오히려 이제 이런 걸 잘 이용을 한다면 이 환자의 상태를 더 좋게 만들어, 이제 워낙 가지고 있던 문제를 뭐 판막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코로나리라던가 이런 것들을 해결을 해주고 나서의 심장은 더 좋아질 거기 때문에, 좋아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CPB가 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정상적인 키드니였는데 체외순환의 CPB 운영의 이제 어떤 실패로 인해서 만약에 소변이 안 나온다던가 아니면 뭐 환자가 많이 이제 그 체중이 뭐 나가서 증가했다던가, 이 체중의 증가는 결국에는 환자의 이제 그 볼륨의 증가이기 때문에 뭐 3kg가 늘어났다 그러면 3000cc가 이제 환자한테 어떤 원인이 됐든 부종이 생긴 겁니다.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는 이건 체외순환사가 분명히 뭔가 잘못을 하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충분히 인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을 한다면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한번 꼭 생각을 해봐야 되고, 뭐 일단 이미 존재하고 있는 레날 인서피션시가 있는 경우에는 이제 펌프에서 이제 민 아트리얼 프레셔를 높게 유지하는 것이 일부 환자의 경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프로텍션이 된다는 건 일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